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쿄베르디와 FC 도쿄입니다. 도쿄베르디는 시즌 초반 2연패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점차 흐름을 되찾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라인을 통한 수비 전환이 나아지며 실점 억제력이 향상되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좋았던 가시와 상대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공격에서의 결정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나 팀 전체적인 밸런스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FC 도쿄는 시즌 초반 2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1무 3패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의 압박과 연계 플레이가 실종된 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3실점하며 수비 집중력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공격진의 부진이 팀 전체의 흐름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더비 특유의 긴장감과 동기부여는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은 지난 시즌에도 2차례 맞붙어 모두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며 당시 경기에서도 서로 공격 기회는 있었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흐름상 베르디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더비 특유의 압박과 피로도가 겹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흐름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치열한 중원 싸움과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경기에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쇼난입니다. 가와사키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일정으로 리그 일정이 다소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ACL 16강을 통과했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도쿄와의 타마가와 클래식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수비 재정비를 통해 최소 실점 팀으로 올라선 상황이며 에이스 야마다 신의 득점 침묵도 도쿄전에서 깬 만큼 공격과 수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약 한 달 만에 홈경기인 만큼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쇼나는 시즌 초반 3연승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최근 들어 연패와 함께 4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의 공통점은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고 공격에서도 개개인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며 득점력이 급격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홈에서 시미즈에게 완패를 당하며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히라오카 타이유를 비롯해 주력 6명이나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강팀 가와사키와의 맞대결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흐름은 전반부터 가와사키가 볼점유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쇼난을 몰아붙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으로 단단해진 가와사키가 상대의 역습을 원천 봉쇄하며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감각을 되찾은 공격진이 다시 한번 득점력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비셀고베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최근 연승 흐름 이후 나고야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무사시의 복귀골과 함께 공격력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루키안과 무사시의 조합은 물론 미셸 리마나 오가와 케이지로 같은 측면 자원들도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통해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셀고베는 시즌 초반 ACL 일정과의 병행 속에 고전하며 아직 리그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에리키가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는 등 새로운 외국인 자원들이 합류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가시마에게 0대1로 패하며 아직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카에타노와 구스타보 크리스만의 데뷔전은 감독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득점 연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흐름은 요코하마 FC가 홈 이점을 살려 먼저 압박을 걸고 전반 중반 이전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만회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밀한 마무리에서의 부족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FC는 올 시즌 선제 득점 시 100% 승리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코하마 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후쿠오카입니다. 니가타는 이번 시즌 유일한 J리그 1부 무승팀으로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채 홈에서 후쿠오카를 상대하게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올 시즌 처음 출전한 베테랑 센터백 치바 가제이코와 공격수 오노 유지의 활약 속에 3골을 기록하며 희망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또다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실점으로 승리를 놓쳤습니다.
경기력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수비 집중력과 종료 직전 실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불안과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흐름만으로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상대를 상대로 승점을 쉽게 챙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후쿠오카는 시즌 초반 3연패를 딛고 이후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한 뒤 직전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을 통한 역전까지 만들어냈으나 마지막 카운터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과 전방 압박을 통한 기회 창출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수비 안정감도 중반 이후로는 명확하게 향상된 모습입니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상대의 수비 불안 요소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또 한 번의 원정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니가타는 홈 이점을 살려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후쿠오카의 촘촘한 수비와 세트피스 효율성이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나고야는 명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즌 첫 승을 따내고 홈에서 연승을 노립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새롭게 선발 출전한 슈미트 다니엘 골키퍼의 안정적인 수비 리딩이 돋보였고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좌측 윙백 와이즈미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로 첫 골을 만들어낸 점은 나고야가 노리는 축구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마테우스 카스트로, 모리시마, 아사노로 구성된 전방 조합은 활동량과 연계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 슈팅 2개에 그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리그와 ACL을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과 원정 이동 등 복합적인 문제로 고전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신흥 강호로 떠오른 오카야마에게 세트피스 실점으로 패했고 골 결정력 부족이 뼈아팠습니다. 앤더슨 로페즈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창출했지만 골운이 따르지 않았고 시즌 초반 1승밖에 챙기지 못한 현실에서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와 압박은 여전히 날카로운 편이고 리그 내에서 공세 전환 능력만큼은 상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나고야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가며 리드를 지키려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요코하마는 적극적인 공세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에 강점을 두고 있어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두 팀 모두 승점 1씩 나눠 가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교토상가와 가시와입니다. 교토상가는 공격적인 하이프레스를 바탕으로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교토는 수비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는 공세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역습 상황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라파엘 엘리아스의 득점력이 빛났고 골키퍼 오타 타케시는 중요한 순간 수차례 선방을 보여주며 무실점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시와는 지난 경기 도쿄 베르디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반 들어 자신들의 장기인 패스 전개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골 결정력 부족과 오프사이드에 막히며 끝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점유율은 높았지만 상대의 압박을 전반에 잘 극복하지 못하면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줬던 점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토의 압박 전술과 가시와의 패스 전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맞대결에서도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은 지난해 2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들어서도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나 공격에서는 꾸준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치열한 중원 싸움과 수비 조직력의 맞대결 끝에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마치다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연이은 부상 악재와 수비 불안으로 인해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경기인 니가타전에서는 경기 막판에 간신히 승점을 얻긴 했으나 중원에서의 압박과 수비 조직력이 예년과 비교해 약화된 모습입니다. 공격에서는 2-3 제바리와 우사미 다카시가 득점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방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로테이션을 고려한 선수 운용에도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치다는 지난 경기에서 자책골로 역전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챙겼습니다. 경기 운영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였고 팀 전반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타니 코세이는 지난 경기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며 간바 오사카 출신의 다수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동기부여 또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공격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비 조직력과 압박의 강도,
집중력 측면에서는 마치다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전이 예상되지만 세트피스 상황이나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마치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오카야마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앞세운 경기 운영을 펼치며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이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마무리가 부족해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경기인 우라와전에서도 초반 득점에 성공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한 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과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티아고 안드라데와 새롭게 합류한 혼마 시온의 투입 가능성이 팀 공격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이번 시즌 1부 리그 무대에서 신입생답지 않게 안정된 수비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 3실점으로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를 주도하지 않아도 단단한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3승은 모두 홈에서 거둔 것이며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어 이번 경기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세레소와의 상징적인 경기장이기도 한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맞대결은 동기부여 면에서도 특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경기력 면에서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점 억제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한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공을 소유하며 상대를 흔들고 오카야마는 수비적으로 응수하며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가시마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에서 교토 상대로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패배를 당하며 시즌 첫 리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했으며 공격진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노출되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제르만과 마에다 나오키 등이 시간이 지나며 전술에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중원의 거리 조절과 마지막 패스의 날카로움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시마는 지난 경기에서 비셀 고베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레오 세아라는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았으며 유마 스즈키와의 투톱 조합 역시 위력적입니다. 득점 기대값 수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중원과 측면의 빠른 연계 역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벤치 자원들도 풍부하여 3일의 일정 속에서도 로테이션을 활용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산프레체는 여전히 전방 조합이 안정되지 않았고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마는 꾸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실점 최소화까지 병행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트피스 상황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시마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10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시미즈입니다. 우라와는 시즌 초반 다소 불안정한 출발을 보이며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며 7실점에 그쳤지만 공격력이 부족해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을 실점하지 않으며 수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와타나베 료마의 복귀는 팀 분위기 반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드필드의 볼 배급과 전진 패스의 과감함이 부족하며 승부처에서의 결정력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미즈는 시즌 초반 2연승 이후 4경기 무승에 빠지며 흐름이 정체되었으나 직전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쇼난을 3대0으로 제압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감독이 언급한 대로 팀 전술이 명확하게 구현되면서 경기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따라가는 전방 압박 스타일은 우라와가 지난 시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의 상대입니다. 짧은 준비 기간 속에서도 조직적인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흐름을 다소 회복하고 있으며 수비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실점을 줄이고 있는 만큼 팽팽한 균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중원에서의 볼 점유보다는 빠른 전환과 압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득점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